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크게 흔들렸는지,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들을 그냥 공포로만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 흐름을 준비하는 신호로 봐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보신 분들은 마음이 꽤 불편하셨을 거예요. 전거래일에도 크게 밀렸는데 오늘 장 초반에도 200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거 분위기 완전히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특히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워낙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흐름은 단순히 SK하이닉스가 나빠졌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은 종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기술주 급락, 한국 반도체 대형주 차익 실현, 코스피 급락, 그리고 AI 반도체 기대가 한 번에 식는 것처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더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먼저 오늘 가격부터 보면요. SK하이닉스는 장중 200만 원 아래로 밀리면서 투자자들 심리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전거래일 종가가 207만 원이었고 그 전날에는 229만 8천 원이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격대가 내려오면 보유자 입장에서는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230만 원대, 240만 원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90만 원대가 보이면 숫자 자체가 주는 압박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끝났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싸졌다, 무조건 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도 안 되고요. 오늘은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런데도 왜 오늘 기사에서는 여전히 큰 협력과 장기 수요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해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SK하이닉스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미국 기술주 쪽에서 먼저 흔들림이 나왔고 그 영향이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의 반도체 대형주까지 같이 눌렸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끌고 온 종목들이 대부분 AI, 반도체, 메모리 쪽이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는 시장을 끌어올리지만 반대로 위험의 피가 나오면 가장 먼저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투자자들이 수익을 확보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SK하이닉스가 싫어서 파는 게 아니라 수익이 커졌고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주말 사이 미국 기술주가 약해졌고 그러면 큰 돈은 먼저 비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악재로만 보면 안 돼요. 강했던 종목에서 매물이 나오는 건 시장이 흔들릴 때 자주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흥미로운 건 주가는 빠지는데 기사 흐름은 오히려 더 커졌다는 겁니다. 로이터 보도에서는 엔비디아와 SK그룹이 협력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나왔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만남, 그리고 AI 슈퍼컴퓨터, CPU, PC, 로봇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범위가 언급됐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또 엔비디아네? 이게 아닙니다. 이제 협력 범위가 HBM 하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HBM 공급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AI 슈퍼컴퓨터, CPU, PC, 로봇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SK하이닉스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데이터 센터 서버 하나로만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AI가 커지는 방향을 보면 처음에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중심이었습니다. 거대한 서버를 깔고 그 안에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기업들이 API를 쓰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제는 AI가 점점 더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PC 안으로 들어가고 로봇 안으로 들어가고 공장 자동화 안으로 들어가고 개인용 AI 기기와 기업용 장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필요한 메모리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무조건 HBM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고성능 DRAM, 저전력 메모리, 서버용 메모리, AI PC용 메모리, 로봇용 메모리까지 같이 봐야 해요. SK하이닉스가 오늘 흔들렸다고 해도 이 회사가 바라보는 시장이 좁아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 시장은 더 넓어지고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오늘 주가가 빠졌는데도 전망을 완전히 꺾어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단순히 DRAM 가격 좋아지면 오르는 회사, 이 정도로 설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AI가 데이터 센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PC, 로봇, 슈퍼컴퓨터, 기업용 서버까지 넓어지면 메모리 수요도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한 제품에만 기대는 구조보다 여러 시장으로 수요가 퍼지는 구조가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기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장기 그림은 그 회사가 어떤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기사는 바로 그 연결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국내 증권사 쪽에서는 반도체
반도체 조정을 기회로 본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SK증권은 반도체 조정 국면에서도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4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목표 주가가 높다고 해서 오늘 바로 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목표 주가는 방향을 보는 참고 자료지 매수 버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 목표 주가를 유지했다는 건 적어도 오늘의 급락을 회사의 본질 훼손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빠졌을 때 중요한 건 가격이 빠졌다는 사실보다 실적 전망이 같이 꺾였는지 아니면 가격만 먼저 흔들린 건지예요. 오늘은 이걸 나눠서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무서운 건 오늘 주가가 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주가가 빠졌는데도 내가 왜 들고 있는지 설명이 안 될 때예요. 내가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해서 샀다면 오늘 같은 날 버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가 SK하이닉스를 AI 메모리 시장의 확장, 엔비디아와 SK그룹의 협력 범위 확대, AI PC와 로봇으로 넘어가는 메모리 수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후의 시장까지 보고 샀다면 오늘 하락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버티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준을 다시 세우라는 뜻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감정으로 팔고 사는 날이 아니라 내 투자 이유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럼 오늘 하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걸 기대가 꺾인 날이라기보다 기대가 가격에서 한번 털린 날로 보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의 기대가 많이 쌓여 있었잖아요. AI 메모리, 엔비디아, HBM, 글로벌 협력, 목표 주가 상향, 미국 상장 가능성까지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붙었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많이 붙으면 주가는 강하게 오릅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가격에 들어가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종목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가격에 들어간 기대가 너무 앞서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조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음 반등의 모양입니다. 주가가 빠진 다음 날 바로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반대로 하루 더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반등할 때 어떤 돈이 들어오느냐입니다. 개인들만 급하게 따라붙는 반등인지 기관과 외국인 성격의 자금이 같이 들어오는지 반도체 대형주가 같이 살아나는지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처럼 크게 흔들린 뒤에는 주가가 빨리 회복하는 것보다 회복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냥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다시 주도주로 돌아오는 반등인지 구분해야 해요. 오늘 SK하이닉스를 보면서 200만 원이라는 숫자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심리적으로는 중요합니다. 200만 원이 깨지면 불안하고 다시 올라오면 안심이 되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동그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그 가격 아래에서 매물이 쏟아지는지 아니면 아래에서 받아주는 돈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처럼 장 초반에 급하게 밀렸다면 시장이 놀라서 던지는 물량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다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음 거래일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젠슨 황이 말한 협력 범위가 단순히 HBM 공급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AI 슈퍼컴퓨터, CPU, PC, 로봇, 이 단어들은 앞으로 AI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AI가 돌아가면 수요는 서버 중심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AI가 PC로 들어가고 로봇으로 들어가고 공장과 기업 장비 안으로 들어가면 메모리 수요는 훨씬 넓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단순히 빠른 메모리 하나가 아니라 용도별로 다른 메모리 포트폴리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주목받는 이유도 이 포트폴리오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요. 물론 여기에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AI PC가 생각보다 빨리 보급되지 않을 수 있고 로봇 시장이 기대보다 천천히 열릴 수도 있습니다. 또 빅테크들의 AI 투자 속도가 느려지면 반도체 주문도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업체들이 모두 생산 능력을 늘리면 몇 년 뒤에는 공급 과잉 걱정이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협력 기사를 무조건 주가 상승 재료로만 보면 안 됩니다. 좋은 뉴스는 방향을 보여주고 실적은 그 방향이 맞았는지
사실인지 증명합니다. SK하이닉스가 다시 시장에서 강하게 인정받으려면 오늘 나온 협력 이야기가 실제 주문, 실제 매출, 실제 이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보유자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건 공포에 휩쓸려서 기준 없이 파는 겁니다. 반대로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둘 다 감정 매매예요. 보유자는 내가 처음 봤던 성장 그림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봐야 합니다. AI 시장이 끝났는지, SK하이닉스의 고객 기반이 무너졌는지, 글로벌 협력 흐름이 끊겼는지 이걸 봐야 해요. 신규 진입자는 가격이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지 말고 매물이 정리되는지, 반등할 때 거래 대금이 붙는지, 200만 원 부근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보다 좋은 가격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에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강하게 오른 종목은 한번 흔들릴 때 크게 흔들립니다. 그게 무서운 이유이기도 하지만 좋은 종목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다만 기회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락이 공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물이 정리되는 과정이어야 하고, 반등이 개인의 급한 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돈이 다시 들어오는 흐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나온 글로벌 협력 기사들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사업 확장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가격만 보면 무섭습니다. 200만 원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은 보유자 입장에서 절대 편한 장면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기사까지 같이 보면 이 회사를 단순히 무너진 종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엔비디아와 SK그룹의 협력 범위가 AI 슈퍼컴퓨터, CPU, PC, 로봇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 증권사에서는 반도체 조정을 기회로 보는 시각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끝났다가 아니라 진짜 돈이 다시 들어올지 확인하는 날로 보는 게 맞습니다. 가격은 흔들렸고 이슈는 살아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수급과 실적이 그 이슈를 따라오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그냥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날일수록 돈이 어디에서 빠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는 아직 남아있는지를 같이 봐야 해요. 오늘 SK하이닉스가 200만 원 아래로 흔들렸다고 해서 AI 메모리 흐름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엔비디아와 SK그룹 협력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올라간다고 보는 것도 위험하죠. 중요한 건 그 사이입니다. AI 슈퍼컴퓨터, CPU, PC, 로봇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돈이 SK하이닉스 한 종목에서만 머무는지, 아니면 반도체 대형주,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다시 번지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가격은 무섭고 이슈는 살아있는 날에는 용기보다 기준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자료가 바로 SK하이닉스 이후 다음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이 자료는 단순히 SK하이닉스가 빠졌으니까 뭘 사야 하냐 이걸 알려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오늘처럼 주가가 크게 흔들릴 때 시장이 정말 무너지는 건지, 아니면 돈이 잠깐 빠졌다가 다시 이동할 길목을 찾는 건지, 그걸 구분하기 위한 자료예요. SK하이닉스가 다시 힘을 받으려면 SK하이닉스 혼자만 올라서는 부족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가 같이 살아나는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가 반응하는지, 후공정과 패키징 쪽에 돈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는 전력 인프라까지 다시 움직이는지, 이 흐름을 같이 봐야 하거든요. 오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엔비디아와 SK그룹의 협력 범위가 AI 슈퍼컴퓨터, CPU, PC, 로봇까지 넓어진다면 그 수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에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를 미리 펼쳐놓고 봐야 뉴스가 나온 뒤에 뒤늦게 따라가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 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SK하이닉스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한 겁니다. 오늘처럼 SK하이닉스가 크게 흔들린 날에는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로 갈립니다. 무서워서 전부 던지는 쪽, 그리고 많이 빠졌다고 급하게 들어가는 쪽. 그런데 둘 다 위험할 수 있어요. 진짜 봐야 할 건 SK하이닉스가 다시 반등할 때 어떤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느냐입니다.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대형주가 같이 살아나는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가 먼저 반응하는지, HPSP 같은 장비주가 받쳐주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돈이 번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 이걸 같이 보는 거예요. 오늘 기사에서 나온 AI 슈퍼컴퓨터, PC, 로봇 이야기도 결국은 메모리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까지 연결될 수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이거 사세요가 아니라 돈이 다시 움직일 때 어느 길목을 먼저 봐야 하는지 정리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섹터 7개는 돈의 확산 경로를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시장에서 돈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나눠서 보는 거예요. 오늘처럼 SK하이닉스가 200만 원 아래로 흔들리면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 차트만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공포가 더 커져요. 정작 중요한 건 돈이 반도체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SK하이닉스에서 잠깐 빠진 돈이 삼성전자나 장비주 쪽으로 옮겨가는지, 또는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된 전력 인프라 쪽에 남아있는지 보는 겁니다. 시장이 정말 무너지는 장인지, 아니면 돈이 잠깐 자리를 바꾸는 장인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섹터 7개는 바로 그걸 보기 위한 지도예요. 타점 기준 4개는 오늘 같은 날 더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아무 자리에서나 사면 안 되잖아요. 특히 오늘처럼 크게 빠진 날에는 이 정도면 싸진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급락한 뒤에 바로 반등이 나와도 그게 진짜 회복인지, 아니면 하루짜리 기술적 반등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뒀습니다. 강하게 올라갈 때는 진짜 돌파인지 봐야 하고요. 빠질 때는 눌림에서 기준 가격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무너진 뒤 다시 올라올 때는 거래대금이 붙는 회복인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사람들이 뒤늦게 몰리는 자리는 과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처럼 변동성이 커진 종목은 하루 반등만 보고 판단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가격보다 중요한 건 그 가격을 인정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필요합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기준이 없는 사람이 제일 크게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공포 때문에 파는 건 아닌지,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급하게 사는 건 아닌지, 거래대금이 붙고 있는지, 기관이나 외국인 성격의 자금이 돌아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한 번은 체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SK하이닉스처럼 크게 흔들리는 종목은 뉴스 하나만 보고 움직이면 감정 매매가 되기 쉽습니다. 엔비디아와 SK그룹 협력이라는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가격이 무너질 때 내가 버틸 기준이 없으면 좋은 뉴스가 오히려 흔들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는 흔들리는 장에서 내 기준을 다시 세우기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기가 필요한 장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한 장입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회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SK하이닉스 같은 AI 메모리 대형주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2만회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에 남아있고 어디로 다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오늘처럼 SK하이닉스가 흔들리고 동시에 엔비디아와 SK그룹 협력처럼 큰 이슈가 같이 나오는 날에는 더더욱 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가 200만원 아래로 흔들린 뒤 다시 어떤 조건을 갖춰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엔비디아와 SK그룹의 협력 흐름이 AI 슈퍼컴퓨터, CPU, PC, 로봇,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어떻게 번질 수 있을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가격만 보면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슈까지 같이 보면 아직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날일수록 뉴스 제목만 보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뉴스가 실제 돈의 이동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돈이 SK하이닉스 한 종목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와 AI 인프라 전체로 번지는지 차분하게 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